다음 세대가 사라져가는 위기 속에서 부모가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는 가정예배가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단 신천지가 불리한 상황이 닥칠 때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청원을 많게는 수십여 건 등록해 국민청원이 남용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흙으로 빚은 각양각색의 십자가 작품으로 지친 현대인들을 위로하는 전시회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다음 세대 위기는 한국교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현안 중 하나입니다. 최근 한 조사 결과에선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도 성인이 되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음 세대 신앙 대물림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책임지는 세대 간 신앙 전수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윤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한국교회 탐구센터와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 교회연구소가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독 청소년 10명 중 4명은 성인이 된 이후에 교회를 계속 다닐 생각이 없거나 확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도 성인이 돼 독립하면 교회를 떠나는 상황인 겁니다. 교회교육 전문가들은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선 자녀의 신앙교육을 교회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부모가 신앙교육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자녀의 신앙과 인성과 모든 부분의 책임을 부모에게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해주고 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그렇게 잠언 22장 6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늙어도 아이가 안 떠난다 그랬어요. 부모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자녀가 떠나는 거거든 지금. 가정 안에서의 신앙 전수가 강조되면서 가정 예배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도 살 수 있다며 교회 차원에서 가정 예배를 적극 장려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새 아이를 둔 진현수 박정은 부부는 주일을 앞둔 토요일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포도주스와 빵을 나누고 함께 찬양을 부르며 신앙 안에서 하나임을 고백합니다. 가족들은 어머니에게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고 아버지가 한 명 한 명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또 일주일 동안 공부한 성경 말씀으로 질문과 대화를 이어가며 자연스럽게 신앙과 삶을 나누는 시간도 가집니다. 생각보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시도만 해보면 그리고 그걸 조금 한 3개월, 4개월 이렇게만 해보면 아이들이 그 누구보다도 부모님의 말씀 되게 잘 듣고 경청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뭐 아이들도 많이 변화되고 또 저희 아내도 변화되고 그렇긴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이제 변화가 많이 된 거는 제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냥 이 가정 안에서의 그런 분위기도 굉장히 좀 많이 변화가 되고 끈끈해졌던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이제 아이들을 제가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래야만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깨닫게 되고. 하지만 믿는 가정이라도 가정 예배를 생활화하는 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좋다는 것엔 동의하지만 정작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가정이 또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회가 다양한 가정 예배 모델을 제시해주고 부모들이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앞장서 도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라고 하는 숙제를 주기보다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역량을 길러주는 과정을 그런 일상적인 교회의 정기 모임, 예배를 포함하여 부모들이 자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와주고 상기시켜주고 격려해주고 지원해주는 것. 전문가들은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만 신앙을 전수했어도 지금과 같은 다음 세대 절벽 감소는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해주는 국민청원이 이단 신천지의 여론몰이장으로 전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단 신천지는 2017년부터 행사무산, 신도 탈퇴 등 불리한 상황이 닥칠 때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호소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은 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청원을 수십여 건씩 등록했습니다. 신천지는 특히 국민청원에서 기독교 목사와 이단 상담소가 신천지를 믿지 못하도록 강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천지는 또 HWPL, IWPG, IPYG 등 신천지 교인들로 구성된 위장단체의 집회를 평화행사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기독교계 반발로 공공시설 대관이 취소되자 신천지는 해당 구청의 편파 행정을 고발한다는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구리 이단 상담소 신현웅 목사는 신천지는 현재 포교 전력의 50%를 일반인에게 쏟고 있다며 세력을 정당화시키면서 신천지를 홍보하기 때문에 속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바쁘고 복잡한 도심 속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도자기 십자가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도심 속의 십자가란 주제로 열린 전시회에선 도자기 공예가 김인선 작가가 빚어낸 각양각색의 십자가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개인전엔 총 89점의 도자기 십자가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흙으로 하나하나 섬세하게 빚어낸 십자가 작품엔 김인선 작가가 십자가에서 느낀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김인선 작가는 지친 도시인들에게 십자가의 위로를 전하고 싶다며 우리가 십자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를 바라본다는 생각으로 작품을 감상하면 십자가의 의미가 더욱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시회는 사랑의 교회 사랑아트 갤러리에서 이달 12일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가 발행하는 종합주간지 위클리 굿뉴스의 주요 소식을 김민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치명적인 전염병이 늘어나면서 인류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은 인류의 탐욕이 환경을 파괴한 결과라며 경고했습니다. 이번 총선부터 만 18세 학생들의 선거가 가능해지면서 총선에 미칠 영향에 대한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는 학생들의 선거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짜뉴스. 교회를 통해 유포되는 가짜뉴스가 폭증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성도들이 유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유행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팬데믹으로 발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팬데믹은 20세기 들어 점차 늘어나면서 최근 들어 더욱 잦아지는 추세입니다. 사스, 메르스, A형 조류 독감과 에볼라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바이러스의 감염원이 대부분 야생동물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탐욕이 자연을 잠식하고 환경을 파괴하면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대재앙을 통해 목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인류의 위기, 우리 모두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부터 만 18세 학생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는데요. 18세 선거권은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보니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선거법상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도 조사나 결과 발표를 할 수 없고 수업 시간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교사의 유불리한 발언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런 여건에서 과연 학생들의 온전한 선거 참여가 가능하겠냐는 것인데요. 하지만 자신의 뚜렷한 가치관을 논리적으로 주장할 줄 아는 나이이기 때문에 선거권에만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무리란 주장도 있습니다. 충분한 교육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의 보완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가짜뉴스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특히 교회는 가짜뉴스의 온상이라고 지목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묵상 내용이나 기도 제목과 같이 신앙적인 내용으로 포장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전달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천신대 정지원 교수는 정보를 공유할 때 내가 동의하는 것보다 공동체의 유익이 될지를 고민하고 정보의 사실 여부를 분별하는 눈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는데요. 선거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앞서 전 세계적인 유행병의 확산에 대해 보도해드렸는데요. 환경 파괴의 심각성은 비단 전염병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바다엔 플라스틱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고 대륙 곳곳은 대형 산불로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강물은 슈퍼박테리아를 출현시킬 수 있는 항생제와 카페인 성분으로 오염돼 있습니다.
유엔은 2050년 연간 1,000만 명이 박테리아 증가로 인한 사망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지구를 살릴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경고로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차진환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안이 부결됐습니다. 미국 상원이 현지 시간으로 5일 본회의를 열어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2가지 탄핵안을 표결에 붙인 데 따른 결과입니다. 권력 남용 혐의의 경우 52대 48, 의회 방해 혐의는 53대 47로 각각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9월 민주당의 탄핵 조사 개시로 시작된 탄핵 절차가 모두 종결됐습니다. 유통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지난해 화장품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화장품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2조 2,9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 늘었습니다. 화장품 업계는 외국인 관광객의 온라인 면세점 거래가 증가하면서 거래액이 늘어났다고 분석했습니다. 공공임대 입주자가 집을 다른 이에게 불법으로 재임대하는 일명 전대 행위에 대해 정부가 단속을 강화합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임대 불법 전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남에 따라 2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주택을 임대받거나 공공임대를 불법 전대하게 되면 징역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1명이 만들어내는 최대 감염자 수가 3.6명까지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6일 국제감염질환 저널에 따르면 홍콩대 연구팀은 중국 내 신종 코로나 환자 재생산 지수를 최소 2.24명에서 최대 3.58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광범위한 검역과 이동 제한, 빠른 진단과 격리 치료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중국 내 신종 코로나 재생산 지수가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구TV 뉴스 차진환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조유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가 확산되면서 2월 중 예정돼 있던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총회 산하 신학대의 학위 수여식이 취소되거나 축소 연기되고 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는 13일 예정된 학위 수여식을 8월 중순 이후에 진행하기로 했으며 입학식을 취소하고 개강도 2주 연기합니다. 호남신학대학교는 학위 수여식을 취소하고 수상자 대표와 졸업생 대표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해 총장실에서 간단하게 예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총 7개 총회 산하 신학대의 학위 수여식도 일정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교회 시니어 성도들을 위해 시작된 나섬 공동체의 뉴라이프 비전 수클이 올해로 18번째를 맞이합니다. 이번 뉴라이프 비전 수클은 오는 3월 5일부터 5월 14일까지 매주 목요일 10회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나섬 공동체 유혜근 대표와 찬양사역자 김석균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섬 공동체 측은 이번 뉴라이프 비전 수클의 훈련이 선교적 삶을 살기 원하는 한국교회 시니어들에게 답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국의 장로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선교 역량을 강화하는 세미나가 열립니다. 전국 장로회 연합회가 주최하는 제11회 진호회 장로회 지도자 세미나가 3월 3일에서 4일 경북 문경시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전국 69개 지역연합회 임역원 500여 명이 참석 대상이며 동성애 전체주의와 삼중 전쟁, 건강한 교회를 위한 갈등 관리 등의 강의가 마련됩니다. 폐회 후에는 지역연합회별로 문화 탐방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